다른 분류가 아니라 이제는 실린더 내경이에요. 실린더 내경이 뭐라고 했어요? 실린더 입장에서는 안쪽 구멍의 지름이기 때문에 내경이라고 얘기한댔죠. 뭐 실린더 내경, 뭐 직경, 지름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내경을 우리 D라고 놓고요. 얘를 D. 자, 그 다음에 행정을 L이라고 놓죠. 요거 이 B에 따른 분류로 나누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뭔데? 단행정이에요. 짧다라는 얘기죠. 누가? 행정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다 짧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자, 그 비교하는 대상을 누구로 가져간다? 실린더 내경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이 짧잖아요. 뭐보다? 지름보다 행정이, 즉 내경보다 행정이 짧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단행정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행정이 되면은 행정이 짧아지면서 어떻게 한다? 지름이 커져서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는 성향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넓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스퀘어 입장에서는 넓게 퍼지는 입장에서는 넓게 퍼지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오버 스퀘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행정 엔진을 영어로 오버 스퀘어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뭐 단행정이라고 선지에 나오면 다행인데 단행정 말고 오버 스퀘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스퀘어 이거 단행정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는데 실린더 내경에 대한, 자, 대한이면 그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놈이 분모로 간댔죠. 그래서 D에 대한, 그러니까 D분의 뭐다? 행정의 비율, L이 뭐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식을 양변에 어떻게 한다? D를 곱하더라도 부등호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D 날아가면 결과적으로 뭐가? D가 L보다 크다. 지름이, 내경이 행정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한다? 단행정 엔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 그죠? 위치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래서 단행정 엔진을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행정 엔진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피스톤이 주먹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단행정이에요. 행정이 짧게 움직이는 거죠. 행정이 단행정과 장행정이에요. 장행정. 자,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주먹의 속도가, 즉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일정하게 움직일 때 짧게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뭐야? 길게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짧게 움직일 때가 뭐야? 팔꿈치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한다? 회전수가 더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먹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다고 봤을 때 짧게 움직이면 팔꿈치가 빨리 돌죠. 근데 길게 움직이면 된다?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돌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했는데 피스톤의 평균 속도, 즉 주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속도가 똑같다라 하더라도 더 한다?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뭐 행정이 짧아지기 때문에 팔꿈치가 회전이니까 팔꿈치가 돌아가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압이 크고 엔진의 높이가 낮다. 자, 행정이 짧아요. 행정이 짧기 때문에 장행정보다 당연히 옆에서 봤을 때 엔진의 높이는 낮아질 겁니다. 엔진 높이는 낮아지고 그다음 뭐야? 측압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짧게 움직이는 대신에 폭이 넓잖아요. 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에 연결된 팔뚝의 진자운동, 요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운동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좌우로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는 짧지만 어떻게 된다? 크랭크 축이 돌아갈 때 이렇게 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팔꿈치가 좌우로 움직이는 양이 많아진다라고요. 그럼 진자운동 하는데 이 팔꿈치가, 이 추가 좌우로 많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피스톤이 좌우로 붙어 있는 측압, 옆면으로 때리는 측압이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단행정일 때는 측압이 커지고 엔진의 높이는 당연히 된다? 낮아진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피스톤이 과열되기 쉬워요. 왜 쉬울까요? 짧게 움직이고 자주 두들겨 맞잖아요. 짧게 움직이니까 자주 두들겨 맞는다. 왜? 한번 터져가지고 길게 왔다 오는 것보다
짧게 움직이면서 자주 두들겨 맞기 때문에 피스톤이 가열되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가열되고 빠르게 움직이고 진자운동 큰 거에 대해서 받치는 베어링은 어떻게 된다? 넓적하게 좀 커야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구조학적으로요. 자, 흡기 밸브의 헤드를 크게 하여 흡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요렇게 펑퍼짐하게 크기 때문에 연소실이 요렇게 위에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요 위에 올라가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다고 봤을 때 흡기 밸브의 헤드, 요 막는 부분 있죠? 막는 부분과 배기 밸브의 막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자, 행정은 긴데 어떻게 한다? 직경이 작은 요런 엔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요렇게밖에 해석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한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 어떻게 한다? 흡입 효율 및 배기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누가? 단행정 사이클 엔진이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행정 엔진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게 뭐다? 장행정 엔진이겠죠. 장행정이란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이 크다라는 거예요. 행정이 크다. 누구보다? 직경, 내경, 실린더 내경보다 행정이 클 경우를 이야기한다. 자, 스퀘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짧은 스퀘어 엔진이 돼서 좀 길게 내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행정 엔진을 뭐라고 한다? 언더 스퀘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이 수식 한 푼 풀어볼까요? 똑같이 실린더 내경에 대한, 자, 앞에 내경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점이 돼서 D분의 행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뭐다?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뭘 곱해? D를 곱하게 되면 L은 뭐보다 크다? D보다 크다. L은 D보다 크다. 뭐에 대한 표현? 장행정 엔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제 이 장행정 엔진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자, 흡입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흡입 효율이 좋다와 흡입량이 많다가 같은 의미 아닌가요? 아니죠. 흡입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왔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왔을 때 단시간에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냐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흡입량이 많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당길 때 어떻게 길게 당겨서 어떡한다? 전체적으로 당기는 양을 많게 가져간다는 부분인 거예요. 단행정은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을 때 흡기 밸브가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올 수 있어.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얘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긴 만큼 다 들어오기 전에 올라오는 성향이 있지만 장행정은 어떻게 한다? 길게 내리니까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대적으로. 그때 어떻게 들어오는 양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 효율이 좋다와 흡입 양이 많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발력이 크다. 자, 봐요. 자, 공기와 연료를 많이 당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인다고 했죠? 많이 빨아들여서 많이 압축시켜가지고 터트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터지는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속시 회전력이 크다.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 회전력, 터졌을 때 회전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토크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 축마력이라고 했을 때 축마력은 어떻게 표현한다? 2파이의 토크 곱하기 회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2파이는 상수기 때문에 숫자는 무시하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100마력이 나온다고 봤을 때 100마력이 나왔을 때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는 개념인데 자, 단행정에서는 어떻게 피스톤 평균 속도를 갖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 크랭크 쪽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크랭크 쪽의 회전수는 높아지는 대신 어떻게 한다? 토크는 낮아져야지 어떻게 한다? 이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토크와 회전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내가 회전수를 주로 쓰고 싶어. 회전수를 높이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토크가 낮아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개념? 단행정 엔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근데 장행정 엔진은 뭐라고 했어요? 토크, 회전력 폭발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회전력 폭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회전력 폭발력을 키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회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모아가지고 많이 터트려갖고 움직일 때 세게는 터지지만 어떻게? 발꿈치가 천천히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측압이 작다. 자, 좌우로 진자운동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행정에 비해서 어떻게 하다 좌우로 움직이는 측압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누가? 장행정 엔진. 장행정 엔진이니까 옆에서 딱 봤을 때 엔진 높이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행정 엔진, 즉 토크가 큰 엔진은 어디에서 쓰면 좋겠느냐? 큰 화물차들 있잖아요. 큰 화물차들은 뭐 속도가 많이 필요 없어. 무겁기 때문에 구르는 회전력이 커야 돼. 그런 개념. 그래서 장행정 큰 화물차 혹은 우리 선박에 프로펠러 돌아갈 때 프로펠러가 어떻게 물살을 이기고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 그 다음에 큰 화물차용 엔진에 뭐가 적합하다? 장행정 엔진, 즉 언더 스퀘어 엔진이 적합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